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이재명 성남시장 특혜, 현대중공업도 누렸나라는 소식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시절 힐튼호텔 부지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성남시 정자동에 위치한 HD현대 옛 현대중공업그룹 외지 RC 신사옥 부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힐튼호텔 부지와 유사한 조건으로 임대 및 향후 매입 조건 등이 부가적으로 주어지면서 천문학적 이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무엇보다 성남시가 해당 부지를 두고 HD현대 측과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을 진행한 데다 향후 추가 건축도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까지 선제적으로 해준 것으로 보여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2심 성남시는 왜 당초 계획 부지까지 변경하며 현대중공업 유치 힘썼나? 2016년 12월 성남시는 공유재산의 일부 토지에 당시 현대중공업그룹의 통합 R&D센터 신축이 가능하도록 행정 지원에 나섰다. 당초 계획은 현재 특혜 의혹에 휩싸인 백현지구의 통합 R&D센터 건립을 돕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성남시와 현대중공업 간 MOU를 체결하고 센터 구축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당시 백현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현물 출자 지연으로 사업 착수가 미뤄졌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과 관련 심사가 보류되는가 하면 성남시의회 상임위에서의 부결 및 본회의 부결 등으로 차질이 생겼다. 성남시는 현대중공업과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 위치를 백현지구에서 분당 정자동 5번지 자벌드 자녀부지로 변경했다. 위치를 변경하면서도 사업 계획은 동일하게 진행됐다. 그러면 성남시는 어떻게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걸까? 사실상 현대중공업그룹의 본사 사옥은 이전까지 서울시 종로구 개동에 위치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 협의 위한 치밀한 대비 전략까지. 이는 성남시 민선 6기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재선되면서 추진됐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기업 유치를 통한 시민행복 자주재원 추가 확보를 공약 사업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그룹 사옥으로 해당 부지를 내주는 데는 몇몇 문제가 따랐다. 해당 부지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자벌드 자녀부지였기에 R&D센터 등 기업 건물을 짓는 데는 대비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당 계획이 진행되기 전 성남시는 2015년 자벌드 자녀부지에 대해 가족형 호텔, 축구센터 설치 등을 위해 고용부와 협의한 바 있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직업체험관인 자벌드와 관련 시설로 분류될 수 있었기 때문. 상대적으로 현대중공업 통합 R&D센터는 관련 시설로 분류되는 데는 무리가 따랐다. 이에 성남시는 현대중공업과 대응 계획을 세웠다. 당시 성남시 대응안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사업계획 협의를 통해 직업체험관 자벌드 이용객이 투어, 체험할 수 있는 산업박람 및 견학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자는 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성남시 첨단산업과는 현대중공업과 고용부 협의 자료를 준비하고 고용노동과는 고용부와의 협의를 주관했다. 이는 2007년 1월 당시 노동부와 성남시 간의 자벌드 업무협약상 자녀부지 활용에 대한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자녀부지 활용이 필요한 개발 계획을 세울 때는 고용부와의 사전 협의가 전제됐다. 실제 지자체의 기업 유치 방안에서 공유재산의 대부나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일반입찰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성남시는 일반입찰 시 최고가 낙찰을 전제하고 있기에 기업 유치 방법으로 활용하기에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대상 조건을 활용해 기업 유치 검토에 나섰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19항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로 그리고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28항에 따라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매각하는 경우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공유재산 대부 시 원칙적으로 연구시설물 축조가 금지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대부하고 대부기간 20년이 끝났을 때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는 허용이 된다. 역시 앞서와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근거에 공유재산의 연구시설물 축조 가능한 조항을 찾아냈다. HD현대 GRC 임대료는 얼마일까? HD현대가 성남시 정자동 자벌드 자녀부지 약 7,220평을 임대하면서 성남시에 납부하는 비용은 2022년 기준 14억 3,697만 7,880원이다. 이는 힐튼 호텔 부지와 거의 동일한 임대료다. 이미 힐튼 호텔 부지는 특혜 의혹 속에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성남시가 추가로 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최종 2019년 8월 임대 계약을 체결한 HD현대는 2019년 4억 8,700만 원,
2020년 12억 8,600만 원, 2021년 13억 5천만 원 등을 임대료로 선납했다. 월세로 산정하면 지난해 기준 매달 약 1억 1,970만 원의 월세를 납부한 셈이다. 3천여 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는 7,000평 부지의 대규모 신사옥이 부지 임대료로 1억 원이 조금 넘는 비용을 내고 있다. 이는 이미 특혜와 비리 의혹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 약 5,712평 부지에 지어진 힐튼 호텔보다도 더 큰 특혜로 여겨질 수 있다. 김장권 성남시 의원은 취재진에게 HD현대 GRC 사옥의 경우 앞서서 의혹이 제기된 힐튼 호텔보다 더 큰 특혜로 보여질 수 있다라며 힐튼 호텔 시공사인 베지츠 건설의 경우 외자 유치지만 현대중공업은 어떻게 수의계약이 이뤄졌는지 심도 깊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D현대 GRC 사옥의 경우 현재 계약 조건대로라면 7,000평이 넘는 부지에 매달 1억 원 남짓한 월세로 20년간 이용할 수 있다. 그 후 현재 부지에 대한 우선 매입은 물론이고 현재 건축물이 없는 잔여 부지에 추가로 건축까지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다. 김장권 의원은 성남시로서는 20년 뒤 자기 땅에 추가로 짓겠다는데 허가를 안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현대중공업은 노다지를 캐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D현대는 지난해 말 사옥 이전 마무리와 함께 계열사들이 입주하면서 매년 약 200억 원 내외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